자, 뭐 딜리트를 하기 전에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 가정을 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요.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A5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실행을 해 놓으면은,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겨 있을 거고, A5로 저희는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계속 이거 있다면 삭제고, 생성이고, 사용하겠다면 여기 선택까지. 테이블 선택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그 안에서 테이블을 어떻게 다루는가. 네, 데이터베이스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디파트먼트라서 이제 부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부서 나와 있네요. 부서 디파트먼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이 관리 차원에 있어서 아이디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난이도가 그냥 100배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모든 거는 거의 이제 아이디로 기준을 잡을 거기 때문에 아이디라는 이런 이제 콜럼이 없다? 난이도가 훨씬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으면 그냥 편해요. 왜냐면 야 1번 데이터 내놔 하면은 그냥 1번 데이터 통째로 날라오는 거니까. 그 데이터 꾸러미한테 번호를 달아 놓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이디는 꼭 필요한데, 이거 왠지 왜 하는지 아시죠? 언사인드. 뭐 게시물 번호, 회원 번호, 뭐 부서 번호가 음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난널은 뭐예요? 빈칸 안 넣겠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겠다. 오토 인크리먼트는 뭐예요? 얘는 이제 자동 넘버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프라이머리 키는 뭐죠? 얘는 중복일 수 없다. 절대 중복일 수 없다. 근데 프라이머리 키가 먼저일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가 먼저 돼야 오토 인크리먼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 이렇게 넣을게요. 이게 문법이 맞나? 맞습니다. 이거 그랬을 때 요 A5에 테이블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까보면 여기 이 녀석이 PK로 나오잖아요. F6 기억나시죠? F6 여기 테이블에,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F6 눌러주시면은 이 녀석의 구조 깔 수 있지만, 이거 디스크라이브 해도 똑같이 나오죠. 밑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써놓는 걸로.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부서의 구성 목록, 그러니까 구성품, 구성 요소, 어떤 테이블이든 사실 아이디랑 레지데이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부서명이라는 뜻으로 네임을 넣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난널 뭐 차 이건 알겠는데 유니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유니크도 이제 제약사항이에요. 제약사항. 얘도 마찬가지로 제약사항이에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프라이머리 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랑 똑같지만, 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니크는 얘도 이제 중복 금지, 부서명이 겹칠 수 없다. 한마디로 네임은 이 테이블 안에서 중복된 그 데이터는 있을 수가 없다. 각각의 데이터에 있어서 네임은 유니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약사항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어디에 뭐 넣는 거예요 지금? 부서 테이블에 레지데이트랑 네임 넣는 거잖아요. 아이디는요? 알아서 자동 증가 해놓고, 그죠? 맞아요.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으니까.
딱히 안 넣어도 되는 거죠. 넣어볼게요. 넣고 그 다음에 이 부서는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 그쵸? 여기 둘 다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진 이 테이블을 까보면 지금 1번, 2번 아이디는 홍보가 먼저 됐으니까 1번일 거고, 그 다음에 넣은 거 기획일 거고. 맞죠? 근데 홍보를 제가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에러 나죠? 얘 뭐라 그래요? 중복이죠. 이거 중복. 왜? 유니크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만큼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은 프라이머리 키랑 유니크랑 같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중복 금지, 중복 금지. 근데 그래, 얘는 왜 프라이머리 키고 얘는 왜 유니크일까요? 그 왜 예전에 데이지 그거 할 때 그 작성자 관련해서 정보 빼올 때 어차피 아이디도 중복 검사 맞춰서 겹치지 않을 건데 라는 내용 기억나세요 혹시? 그 글에 있는 작성자 정보 이렇게 뽑아올 때, 그래서 그때는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로 해도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더 지위가 높다고 했잖아요. 식별자의 역할에 있어서 얘가 이제 메인 식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의미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네, 그냥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고 나머지는 그냥 유니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실행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홍보랑 기획 부서를 넣었고요. 자, 다음 거. 그래, 이전에 DB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엑셀 써도 되거든요. 엑셀도 많이 써요.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MS에 관련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엑셀 가지고서 데이터 유지하고 이제 관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이제 펑션이나 뭐 그러니까 수식 같은 거 요새 짜서 이제 그 안에서 코딩처럼 해가지고 알고리즘 짜서 뭐 기능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엑셀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엑셀로 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 어떻게 뭐 시각화하고 뭐 또 입히고 막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다뤄야 돼요. 엑셀보다 더 정교하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엑셀을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요런 거는 제약사항 추가하려면은, 그러니까 난널 이런 거 뭐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그냥 얘는 명령어로 그냥 다 퉁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제가 이거 넣겠다라고 해도 애초에 법으로 정해놔 버려서 얘는 막아줘요. 그냥 막아주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 다 보여주고, 이런 건 이제 제약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약사항이다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관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얘는 제약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지데이트에 유니크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좀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굳이? 얘는 겹치던 말던 상관이 없을 텐데.
그죠? 만약에 뭐 10분초까지 안 다루고 날짜까지만 다루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럼 하루에 같은 데이터를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는 유니크를 붙여야 될까요? 회원가입을 하는데 로그인 아이디가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유니크가 아니래요. 회원 테이블에 있어서 로그인 아이디라는 이런 컬럼은 유니크하지 않대요. 그러면 얘는 중복 허용이잖아요. 맞죠?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렇게 유니크가 붙으면 얘를 검색하는 속도가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엄청 빨라져요. 유니크를 붙여놓으면. 셀렉트 했을 때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100만 개다, 그 중에서 유니크가 하나도 안 붙어있다, 그럼 시간이 꽤 걸릴 거고, 내가 유니크한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꽤 많이 단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중복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는. 자, 지금 부서는 총 2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부서는 총 2개,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그 다음에 이제 사원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 인플로이 테이블이라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자면 성공이 됐고, 그리고 보시면 이 EMP 테이블도 보시면 ID 있고, 이거 프라이머리 키 왜 또 여기 있냐, 이거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또 근데 되네. 한번 실행할 때 같이 하면 되나봐요. 이거 네, 아까 여기다 올려뒀었잖아요. 네, 요것도 됩니다. 그리고 레지데이트 있고, 네임 있고, 디파트먼트 네임이 있어요. 네임 있고 디파트먼트 네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사원 번호가 하나 있을 거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랄까 뭐 입사 날짜 정도가 되겠네요. 입사 날짜 아니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날짜. 입사 날짜 들어갔다. 입사 날짜. 네, 입사 날짜로 합시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그런 거 있어요. 왜 내가 도장을 찍어서 내 뭔가 이제 데이터가 이 회사 측에 올라갔다, 이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첫 출근하는 날짜 이거랑 그러니까 면접 보고 이런 거랑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요 레지데이트. 그러니까 사원 입장에서의 레지데이트는 언제지는 그 회사만의 룰이겠죠,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빡세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꽤 문제가 있어요. 얘가 사원 한 명이 사원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 테이블 잘 보세요. 부서도 name이라는 컬럼이 하나 있고요. EMP도 지금 name이라는 컬럼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둘의 의미는 달라요, 사실은. 그죠? 얘는 부서명인 거고, 얘는 진짜 사람 이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거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사원 정보에는 얘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지를 따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서 네임, 위에도 네임만 있다면 이거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짰어요. 근데 나중에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그럼 이거 허용돼요, 안 돼요? 얘는 허용되죠. 유니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거 허용 아니죠. 허용 안 한다죠. 중복 금지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명이인을 배제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있었으면은 나중에 홍길동 사원이 이제 동명이인이 또 왔다, 그럼 홍길동 2라고 이렇게 붙여버려요.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이름 저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인트라넷에서 최우영 5예요. 제 이거 그냥 출석 관리하는 거 이거 있거든요. 네. 요 인트라넷에서는 동명이인이 꽤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로그인 돼요. 네, 요런 느낌이에요. 유니크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 테이블 짜는 사람이 그 회사 측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회사 측이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이 테이블 짜는 사람이 의뢰를 받은 거고, 의뢰받은 사람의 고객이 되는 거죠, 기업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홍길동 1, 2로 나눠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중복 되게끔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서 결정해요. 얘는 그냥 요거 하나 달면 되는 거니까, 달고 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부서 이름을 유니크하게 만들겠다? 그럼 한 부서당 한 명만 딱 가질 수 있겠네요. 이건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니크가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붙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데이터를 여기 밑에 있는 거 3개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뭐 홍길동은 홍보부서고, 홍길수는 홍보부서고, 임꺽정은 기획부서래요. 그러면은 홍보는 사원이 총 2명인 거고, 기획은 사원이 총 1명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홍보를 다시 여기 부서를 이렇게 까보면 이거는 위에서 넣었던 데이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인폴로이 이게 아니라 저 DPT 디파트먼트에서 넣었던 그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랑.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변경을 해달래요. 변경하는 방법은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뭘까요? 이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만 했을 때 이 테이블의 이 정보를 그냥 바꿨어요, 제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서고요, 사원이에요. 맞죠? 부서 테이블 지금 생긴 거 이렇게 생겼고, 사원 테이블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점 찾으셨나요? 자, 이걸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얘는 과연 바뀌어있나요? 아니죠. 이러면 문제가 커져요. 이러면 문제가 꽤 커져요. 지금 홍보라는 말이, 자, 이거는 좀 시각화가 필요한데, 보시면은 DPT 한번 그려보죠. DPT 이렇게 있고 인플로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좀 최대한 자세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DEPT 그리고 EMP 인플로이 해서 ID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갈까? ID 1, 2. 아 그래, 위에다 합시다. ID랑 외지데이트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네임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총 2개 맞죠? 데이터는 총 2개 있어요. 얘는 1번, 2번 외지데이트는 뭐 now일 거고, 그죠? 얘는 그냥 now로 할게요. now일 거고, 네임은 홍보랑 기획 맞죠? EMP는 지금 ID, residate, name, DPT name 이렇게 있죠. 그리고 총 3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얘는 총 3개. 세 칸을 이렇게 그려서 진짜 그냥 표처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얘는 1번, 2번, 3번 사원이 될 거고, 얘도 now가 될 거고, 네임은 아까 뭐더라? 흥길동, 흥길동, 아 그래, 길동, 길순 이렇게 할게요. 걱정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가 홍보 기획이네요. 홍보 기획. 지금 이 2가지 테이블에 있어서 홍보라는 말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바꾼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바꾼 곳은 DPT잖아요. 그러면 얘만 바꾼 거네요. 근데 원래는 데이터를 총 몇 번 바꿔야 돼요? 몇 개 바꿔야 돼요? 3개 바꿔야 되죠.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죠? 총 3개 바꿨어야 돼요. 근데 지금 까보니까 얘는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2명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얘가 200명이라면 2만 명이라면, 회사 규모가 커서 2만 명이라면, 그죠? 바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업데이트 하면 돼요. 업데이트, 요 홍보인 거를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홍보 대신에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나오는데 얘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손대줘야 되죠. EMP 쪽에 가서 한 번 더 손대야 되는 거죠. 이쪽 가서, 여기 가서 또 손대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한번 손을 대볼게요. 그래서 바꿨어요. EMP 까보면 마케팅으로 잘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대요. 다시 바꿔달래요.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또 똑같아요. 다시 얘를 마케팅으로 바꿨다가 이걸 다시 되돌리래요. 그러면 2 테이블 다 손을 대줘야 되죠. 또다시. 그죠? 뭐 대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홍보로 바꾸고, 얘도 홍보로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자, 뭐 하나만 바꿔서 지금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 아시겠죠? 한쪽만 바꾸면은 나머지 쪽에 있는 데이터는 바뀌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하대요. 두 테이블끼리 연관이 되어 있는데, 두 테이블끼리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뭐 여기가 바뀌는 게 뭐 수시로 바뀐대요. 그럼 그 바뀔 때마다 여기 또 찾아가서 이거에 맞는 거 데이터 찾아서 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테이블이 두 개인데, 실제 이제 뭐라더라? ERP? 요 ERP 시스템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요런 거.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좀 관리 프로그램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요 ERP 시스템 같은 거에 있어서 테이블이 몇 개까지 맞더라? 아무튼 되게 많아요. 절대 두 개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면 다 이제 맞물려 있고, 어디는 뭐 어디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여기다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다른 데도 막 들어있고, 다른 데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또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왕창 이제 데이터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부서명 같은 거 함부로 바꾸면 좀 피곤해지겠죠, 이거는. 그죠? 왜냐면 일일이 다 찾아내서 바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이 테이블을 짤 때 애초에 좀 더 이제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싶어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부서명을 바꿔도 얘를 바꿀 필요가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부서에 있는 얘가 바뀌어도 얘를 바꿀 필요가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얘는 이제 조인이라고 할 건데요. 조인이라고 할 건데, 잘 보세요. 이제 연결을 잘 해볼게요. 일단은 얘는 뭐 주황색으로 했으니 이걸로 갑시다. 홍보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맞죠? 기획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베스트 상황은 뭘까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진짜 가장 좋은 거. 얘가 없으면 어때요? 얘가 없으면 어때요? 얘 바꿨다고 해서 여기 뭐 손댈 곳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으면 베스트인데 이거 날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날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진짜 안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안 될까요? 날리면 안 될까요, 이거 봐요. 일단 날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EMP를 이렇게 셀렉트를 해봤는데 1번 사원인 홍길동은 무슨 부서고, 2번 사원인 홍길수는 무슨 부서고, 3번 사원인 임꺽정은 무슨 부서야를 못해요. 맞죠? 날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몇 번 사원은 어느 부서 사람인지 모르는 게 문제점이죠. 지금 이제 만약에 날린다면.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날려버려도 없애버려도 얘가 어느 부서 사람인지 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좀 고민해볼 만한 문제예요. 얘를 날려도 알 수 있는 방법. 보세요.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EMP 테이블에다가 DPT ID라는 컬럼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죠?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EMP를 한번 까볼게요. 추가가 됐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네임, 그러니까 DPT 네임으로 홍보는 1번이 될 거고요. 기획은 2번이 될 거예요. 잘 매칭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깠을 때는 여기 1, 1, 2가 들어가겠죠? 그쵸? 저는 얘를 지울 거예요. 뭘 지웠어요 지금? 부서명을 어디서 지웠어요? EMP에서 지웠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에 컬럼이 하나 더 생겼고요. 맞죠? 컬럼이 하나 더 생긴 상황인 거고, 얘는 DPT ID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1, 1, 2가 됐어요.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DPT ID 추가하고 그 이제 홍보를 1번으로 기획을 2번으로 지정해 놓은 것까지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 날렸죠. 매칭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지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 테이블만 딱 보세요. 이 테이블 상황만 딱 보세요. 얘가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있어요. 1번 사원이랑 2번 사원이랑 같은 부서구나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맞죠? 3번 사원은 지금 얘네랑 다른 부서야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더 한 번만 더 수고를 한다면은 얘가 어떤 부서인지는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서인지 알고 싶다면. 맞죠? 어떤 수업까지 했고, 그래. 만약에 select all from DPT 왜요? ID가 1번인 거는 도대체 어떤 부서지를 까보면 홍보부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번 부서는 어떤 부서지 해보면은 기획부서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결국엔 조금 귀찮긴 한데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 테이블만 봐서는 어느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느 부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금 보시면 select all이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건 네임이잖아요. 다 가져오지 말고 네임만 좀 가져와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셀렉트 에스터리스크는 올이에요. 올. 모두 가져와가 아니라 네임만 이 테이블 중에서 네임만 가져와 하면은 예,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네임 2 그냥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컬럼은 없으니까. 그렇죠? 있는 컬럼 중에서 가져와가 하면은 잘 가져와요, 얘네. 자, 얘가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는 사실 단서죠. 그러니까 DPT 아이디로 찾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단서쯤이 되는 거죠. 이 여기 나와 있는 DPT 아이디는, 부서 아이디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윗사람이 보기에는, 저희 상사가 보기에는 여기 좀 귀찮은 거죠. 사실 귀찮긴 하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 이렇게 단서로 찾아갈 수는 있다는 거. 추적할 수는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써주는 게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까 그 부서명, 뭐 이렇게 홍보, 기획 이렇게 쓰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얘가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똑같아요. 다시 사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마케팅을 홍보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 기획이니까 그래,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래요. 바뀌었어요. 얘는요 그대로예요. 대신에 찾아보면 마케팅으로 뜰 거예요. 그쵸?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테이블에서 뭔가 바뀐다고 해도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놈이 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알겠다 하고서 바꾸면 돼요. 홍보가 마케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끊겠습니다.